전증 사단법인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 김상권. 귀하는 2024년 2월 23일 실시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7대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3일 사단법인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염대선. 우리가 항상 같이 가는 친환경,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갔을 때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그러한 우리 경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그러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총회에서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권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모두 함께 가는 경기친농연을 선언했습니다. 김상권 회장은 취임한 달 후 경기친농연TV와의 인터뷰에서도 친환경 농민들은 서로 배려하고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0일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계속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또 특히 친환경 농업에서는 생산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실 기후위기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기도 힘들고 또한 병해충 관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친환경 농산물의 또 판로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에 출마하면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갖다 제일 먼저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농민의 고령화는 방법이 없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농업인 감소는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근데 지금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청년 농부들이 도시 근로자의 60%에서 70% 정도뿐이 급여가 없대. 못 받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들고, 또 이게 솔직히 일이 고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농사의 일에 뛰어들 일이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적에 앞으로 청년들의 유입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우리 그 친환경 농업에서 이 기후 위기나 환경에 준해서 움직이는 관계, 이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적에 청년 농부들이 한 5년이면 5년 동안 농촌에서 농업을 어느 정도 경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갖다 해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농촌의 친환경 농업의 그 인력 감소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물에 대한 감소, 이거를 갖다가 실제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와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에는 그 지원이 너무 축소돼 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사과배 값이 또 과일값, 뭐 귤값이 비싸다고 계속 매스컴에서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농민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기후위기는 사실 농민이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산업화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기후위기를 만든 거는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은 그들은 실제 가해자고 농민은 순수하게 지금 피해자예요. 중간 도매도 문제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생산량 감소를 과연 누가 채워줄 것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좀 그런 거를 잘 좀 보듬어 줘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가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예, 저는 이제 우리 경기 친농연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어떠한 기반 시설이 돼 있어요. 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바탕은 돼 있죠. 그 바탕은 돼 있는데 그 바탕 위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경기도뿐이 없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친환경 급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방도 보면은 이 경기도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보면은 소규모, 그저 지역의 부근, 도시 부근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제 급식이 전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도는 그래도 친환경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혜택받은 지역이다. 그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 때문에 더더욱인다나 친환경 농업이 여기서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농업하면 좋은 먹거리만을 생각해요.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나 소비자들한테 건강에 좋은 먹거리만을 우리는 현재까지 많이 외쳐왔어요. 근데 사실 친환경 농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먹거리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생기는 부산물이고 실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소비자들은 그저 먹거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서 좋은 먹거리가 나와줘야 돼.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은 깨끗한 것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농사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때로는 조금 흠집도 있고 때로는 뭐 조금 색깔이 좀 약간 좀 푸른색이 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걸 감수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 농사 짓는 분도 그렇고 실제 소비자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좋은 농산물로다가 해가지고 좋은 먹거리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아쉽죠. 예. 제가 한 몇 년 됐네요. 독일을 다큐를 이렇게 촬영한 걸 봤어요. 독일이 지금 유기농, 친환경에서 이제 유기농이 독일이 지금 현재 이제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친환경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들은 뭐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로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비처를 보니까 소비자들이 벌레가 먹고 전 깜짝 놀란 게 두더지가 한쪽을 파먹은 그거를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자, 그러면은.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좀 비싸다. 영양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면 사과를 갖다가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몇 프로인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갖다 아마 100이라는 거를 갖다 수확했을 적에 학교 급식에 20%? 글쎄요. 제가 그 사과는 이제 뭐 정확한 통계 안 내봤지만 그저 20%, 30% 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도 50%예요. 그러면 자, 가격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다음에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인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그 중에 그것만을 가져가면서 나머지를 갖다 그러면은 생산자가 어디다가 그거를 갖다가 취급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배를 하니까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경기급식에 물건을 이제 우리 배 생산한 거를 급식에 낼 적에
제가 아는 그런 인터넷 판매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10년 전서부터. 그 친구가 작년에 못난이 과일을 4,800만 원을 우리 집에서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급식에 얼마를 냈냐? 아마 급식에 경기는 그 정도나 냈을까 그래요, 저도.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걸 어디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소비자한테. 그런 소비자들이 있군요. 많아요. 그 물건이 없어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 그걸 사진에 올려서 보여줘요. 이런 과일입니다. 근데 그리고 깎은 거를 보여줘요. 그 사례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소비자가 제가 생산하는 거에 50%가 지금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깎아서 맛있다고 먹고 계속 주문이 연거푸 들어와요. 그게 없어서 저도 1월 달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 급식에서 조금만 품위를 갖다 조금만 열어놨을 적에 가격을 갖다가 서로가 절충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농산물 가격이 인상할 적에도 우리는 같이 진짜 뭐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주는 건데, 제 손자 같은 그 애들한테 주는 건데 왜 그걸 비싸게 받고 싶겠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 지금 현재 물건을 내는 거는 우리 전체 물량의 50%뿐이 못 내니까 40% 50%를 내는데, 그러면 농민은 어떻게 그러면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면은 그 생산량의 그 40, 50%가 학교 급식에 출하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뭐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판매를 좀 하시고,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저는 이제 거기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 저랑 한 10몇 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유기농을 지금 올해 벌써 25년 차다 보니까 그런 기반이 있는 거죠. 그 독일에서 본 그 방송이 똑같은 거죠.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그럼요. 분들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알아봤어요. 그때 어떻게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주스 공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냥 가공으로. 그럼요, 가공으로. 가공으로 가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크죠. 2배 차이가 나죠. 지금 제가 짓고 있는 농사는요, 한 6,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수만 하시는 거고, 배농사만. 배농사만. 배농사만 6,000평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출하는 이제 학교 급식에. 그렇죠. 출하하고 학교 급식과 이제 그런 소비자들하고의 직거래. 결국은 다 파시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도 제가 농사가 굉장히 올해 기후가 안 좋았어요.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 충이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3회를 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충인데 이 충이 한 번도 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난화로 해서 네 번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그 부화된 충에 의해서 피해가 심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 본 것이 약 한 50% 정도? 60%? 그러면은 농사를 하시면서 그 충들이, 그 벌레들이, 부화를 작년에는 3번 했는데 올해는 4번 했고, 이래 이제 관찰이 되는 건가 봐요. 그게 이제 어떻게 관찰하냐면요. 이제 그 분야에 계속 이제 유심히.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알 수 없는 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이 충이 새끼가 없어야 될 시기인데, 예?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알을 낳았을 시기에 새끼가 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 번 부화가 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충이 작년엔 심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기후위기 했지만 이 정도까지 냉해라든가 그러니까 서리 피해나 또는 비 피해 또 이렇게 충 피해가 심한 거는 작년이 가장 심했어요. 지금 우리가 인력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외국인 인력들이 아니면은 지금 농사를 못 짓니다.
우리 아마 경기도 다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회장님네도 외국인을 고용하고 아니죠. 고용은 못하죠. 만약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그런다면 그 수익 가지고는 안 돼요. 수입이 커가지고. 6천 평인데 예, 안 되는 못합니다. 예, 고용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외국인들을 데려다 쓸 수 있나요? 인력 시장에서 보충하고 있어요. 요즘은 외국인들도 인력 시장이 예, 많이. 예. 인력 시장에 한국인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인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인력 시장까지 안 나와요. 저는 이제 우리 친환경 농업하는 농부는 서로가 좀 배려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 그들이 친환경 농업에 발을 디뎠을 적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배들이 열어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도움은 전적으로 못 주더라도 팔로라도 어렵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 배려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아는 기술 이거는 나만이 안다라고 그러고서는 자부하면서 본인의 농사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래도 그 이제 공법을 같이 지역에 같이 농사 짓는 사람 또 우리 친농협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에서 같이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는 서로의 그 공유를 하면서 그들이 좋은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러한 농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농민들끼리 단합돼 가지고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 또 그다음에 경기 친농협은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양사들이나 또는 그 학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홍보.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다음 세대들한테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며 나가는 지킴이다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된다. 또한 정부에서도 그렇게 친환경 농업이 그런 쪽으로 그 나가고 있을 적에 정부에서도 그만한 대가를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기후 위기 또 탄소세 아마 이런 것이 이제 멀지 않아 시행될 텐데 그랬을 적에는 친환경 농업이 정확하게 탄소를 갖다 어느 정도 가감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EU나 유럽에서의 지금 진행하는 관계를 좀 토대로 해서 그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그 지급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5년 전일 거예요. 그때는 저희 사실 유기농이 과가 제대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100개를 달 수 있는 능력이 있다서 100개를 달잖아요. 근데 그 해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0 사이즈 크기가 전부 소가만 나왔어. 거진 한 60%가. 근데 그때 방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양사,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 듣고 나더니만은 우리는 앞으로 영양사한테 우리 학교는 전부 소가만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가를 너무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농민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식으로 실지 많이 접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